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도현은 평범한 회사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시기,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듯한 강렬한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의 무대는 강원도 깊은 산사였고 새벽 안개가 대웅전을 감싸고 있었죠. 계단마다 습기가 맺혀 발걸음은 차갑게 젖었고 바람은 옷깃 사이로 스며들며 몸을 떨게 했어요. 익숙지 않은 고요가 산사에 드리워져 있었고 도현은 설명할 수 없는 부름에 이끌려 대웅전 문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고동쳤죠. 대웅전의 문틈 사이로는 황금빛 같은 빗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오래된 나무문은 고요했지만 그 안쪽에는 거대한 기운이 숨쉬고 있었죠. 도현은 손을 떨며 문을 밀었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내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웅장한 불상이 어둠 속에서 빛을 머금고 있었고 그 크기는 인간의 척도로는 가늠하기 어려웠어요. 눈은 감겨 있었지만 오히려 더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압박이 가슴을 짓눌렀죠. 내부는 바깥에서 본 건물과 전혀 달랐어요.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공간, 천장은 검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벽에 걸린 등불은 희미한 빛만 흘려보내며 그림자를 길게 느리고 있었죠. 불상의 기운은 도현을 무릎 꿇게 만들었고 숨소리조차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의 등 뒤로 알 수 없는 시선이 느껴졌고 왼편 구석에서 났지만 강렬한 기운이 일렁였어요. 도현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죠. 그곳에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외삼촌 현수가 서 있었어요. 특유의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죠. 현수 옆에는 낯선 여인 가은이 서 있었는데 그녀는 새하얗게 빛나는 피부를 지녔고 미소는 신비로웠어요. 그러나 눈동자 속 깊은 곳에서는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투명한 빛이 번져 나왔죠. 두 인물의 존재만으로도 공간의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졌어요. 현수는 손바닥을 펼쳐 거대한 불상을 향해 가리켰어요. 그 동작은 배우라는 듯 단호했지만 동시에 따스한 울림을 담고 있었죠. 도현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절에서 공기는 서늘하게 변했고 두 번째 절에서는 가슴이 먹먹하게 조여왔어요. 세 번째 절에 이르자 바닥 틈새에서 빛이 번쩍이며 종이돈이 흩날리듯 나타났어요. 꿈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같은 감각의 도현은 몸을 떨며 바닥을 응시했죠. 바닥에 흩날린 종이돈은 현실처럼 뚜렷했어요.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종이돈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흔들렸고 은은한 빛이 그 위로 스며들었죠. 도현은 손을 뻗고 싶었지만 이내 멈췄어요.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라는 직감이 강하게 밀려왔기 때문이었어요. 바닥을 두드리는 종이의 잔향은 귀에 메아리처럼 울렸고 그 울림은 불상의 기운과 어우러져 공간 전체를 진동시키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낯선 여인 가은이 미소를 더 크게 지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기 속에서 직접 울려 퍼지듯 맑게 흘러나왔죠. 신이 내 발걸음 하나하나에 기뻐하고 있구나. 너의 행동은 빛으로 남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지만 강력한 울림을 담고 있었어요. 도현은 자신도 모르게 발을 내려다봤고 그곳에서 은은한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마치 성스러운 무언가가 발끝을 감싸는 듯했죠. 도현의 발은 실제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은 불상의 황금빛과 어우러지며 신비로운 장관을 만들었죠. 순간 그의 손에는 5만 원권이 새겨진 종이 상품권 같은 것이 쥐어져 있었어요. 현실과 꿈의 경계가 무너지는 듯했고 그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손바닥을 바라봤어요. 손가락 끝은 차갑게 식었는데 쥔 종이는 따뜻하게 맥박 치는 듯했어요. 눈앞의 모든 것은 명확하지만 동시에 환영 같았죠. 도현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불상의 시선은 여전히 그를 압박하고 있었고 현수의 미소는 변함없이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묵직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했죠. 가은은 뒤로 물러나며 다시 한번 은은하게 웃었어요. 그녀의 미소에는 알 수 없는 위로와 동시에 불안을 자극하는 낯선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도현은 눈을 감았고 그 순간 꿈은 서서히 흩어지듯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잠에서 깨어난 도현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강렬한 인상과 묘한 울림이 남아 있었죠. 그는 방 안을 둘러보며 현실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손바닥에는 꿈의 감각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야 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싹 텄어요.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삶에서 변화가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죠. 일상의 공기가 이전과 다르게 무겁게 다가왔어요. 며칠이 지나자 꿈의 여운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을 넘어 현실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졌어요. 회사에서 도현의 연봉이 예상치 못하게 크게 오르게 되었죠. 동료들조차 놀랄 만큼의 상승폭이었고 그는 곧바로 그 꿈속 상품권을 떠올렸어요. 혹시 이게 연결된 건 아닐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어요. 그는 우연이라 하기엔 지나치게 명확한 상징들을 떠올리며 불안과 안도 사이에서 흔들렸죠.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꿈을 꾼 해 도현에게는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가 다시 찾아왔어요. 금액의 앞자리 또한 꿈속에서 손에 쥐었던 종이와 같은 숫자로 시작되었죠. 이 연속된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웠어요. 도현은 꿈속 현수와 가은의 모습,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말을 떠올렸어요. 신이 기뻐한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빛난다. 그 문장은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죠. 시간이 흐르면서 도현은 삶이 이전보다 안정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불안정했던 일들이 하나둘 풀렸고 관계와 환경도 조금씩 평온해졌죠.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도 그를 따라다녔어요. 이건 언제까지 이어질까? 혹시 대가가 있는 건 아닐까? 현수의 따뜻한 미소와 가은의 기묘한 눈빛은 그 의문 속에서 여전히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는 이 꿈이 단순한 예지몽을 넘어선 무언가 더 큰 의미를 가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1년이 지나 도현은 점을 보러 갔어요. 그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꿈과 현실을 연결해줄 실마리를 찾고 싶었죠. 점술가는 사주를 풀어내던 중 갑자기 도현의 외가 쪽에서 받을 기운이 크다고 말했어요. 외가에서 내가 할 일을 돕고 있어? 앞으로 5년 동안 더 지켜줄 거다. 그 말은 꿈에서 현수가 남긴 무언의 메시지와 묘하게 겹쳐졌죠. 도현은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현은 버스 창가에 기대 앉아 흩날리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봤어요. 마음은 묘하게 벅차오르면서도 무거웠죠. 그가 꾼 꿈, 그 속에서 본 현수와 가은, 그리고 불상의 시선까지 모두 이어져 있는 듯했어요.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날 이후 그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함부로 내디딜 수 없었어요. 꿈은 그에게 경고이자 위로로 남아 있었죠. 시간이 더 흐르자 도현은 꿈속에서의 체험이 단순히 신비로운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태도를 바꾸라는 무언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가볍게 발걸음을 내디디지 않았고 작은 선택에도 신중해졌죠. 현수의 미소와 가은의 눈빛이 늘 마음속에서 균형을 잡아주듯 떠올랐어요. 덕분에 그는 불확실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려 했고 삶은 차분히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도현은 늘 마음 한켠에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진짜로 외가의 힘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하지만 다시 떠올려 보면
절을 올리던 순간 바닥에서 흩날리던 종이돈의 촉감과 은은한 빛은 결코 환상 같지 않았죠. 그의 의심은 곧 경외심으로 바뀌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믿음이 깊어졌어요. 그는 그 믿음을 삶의 무게를 견디는 원동력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점술가가 말했던 5년의 시간은 어느덧 절반을 넘어섰어요. 도현은 여전히 꿈을 떠올리며 자신을 다잡았지만 마음속에는 다가올 끝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었죠. 가은이 남겼던 말, 신이 기뻐한다라는 문장이 가끔은 위로였지만 때로는 압박으로 다가왔어요. 그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길한 상상은 그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죠. 그는 종종 산사를 다시 찾곤 했어요. 그러나 현실 속의 산사는 꿈속처럼 거대하지도 불상이 압박을 주지도 않았죠. 하지만 대웅전 앞에 서면 그날의 안개와 현수의 미소, 그리고 가은의 눈빛이 떠올라 가슴이 조여왔어요. 현실의 공간은 고요했지만 도현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꿈속의 파문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는 두 손을 모으며 다짐했어요. 나의 길을 바르게 걸어야 한다. 회사와 일상에서도 변화는 이어졌어요. 작은 성과가 크게 이어지고 인간관계에서도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았죠. 그는 마음속으로 보이지 않는 힘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언제까지일까라는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눈앞의 안정을 즐기면서도 깊은 어둠 속에서 뭔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종종 찾아왔어요. 그것은 어쩌면 현수가 남긴 경계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밤, 도현은 다시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대웅전이 아니라 어두운 골목길이었죠.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발자국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는 그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끝은 보이지 않았고, 뒤에서는 낮은 숨소리가 따라오는 듯했죠. 그는 갑자기 멈춰섰고 발밑의 빛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눈을 떠보니 방 안이었지만 땀은 흘러내리고 심장은 격하게 뛰고 있었죠. 그 꿈은 도현에게 또 하나의 경고처럼 다가왔어요. 발걸음을 잘못 내디디면 빛이 사라진다. 그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삶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강해졌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 두려움을 버팀목으로 삼았어요. 매일을 단단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각오가 그의 하루를 지탱했죠. 그 길 위에서 그는 더욱 성실해지고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현실 속에서 도현은 자신을 둘러싼 작고 큰 우연들을 다시금 떠올리며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연봉 상승,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 그리고 인간관계의 변화까지 모두 일기에 남겼죠.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어요. 글을 적는 동안 그는 다시금 그날 대웅전에서의 현수와 가은의 모습을 떠올렸고 무언의 기도처럼 종이 위에 마음을 새겨 넣었어요. 시간은 흐르고 약속된 5년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도현은 여전히 두려움과 기대 사이에 서 있었죠. 하지만 그는 이제 알았어요. 설령 그 힘이 사라지더라도 자신이 걸어온 길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거려. 현수의 미소와 가은의 눈빛은 여전히 그의 삶의 그림자처럼 남아있었고 그것은 경고이자 위로였어요. 그는 매일의 발걸음을 더욱 조심스럽게 그러나 담대하게 이어가기로 했어요. 도현은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그날의 꿈은 여전히 그의 내면을 흔들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다짐이 더 크게 자리했죠. 나는 무너지지 않겠다. 발걸음 하나하나를 바르게 내딛겠다. 그 순간 그는 희미하게 현수의 미소를 다시 본 듯했고 가은의 눈빛도 스쳐 지나갔어요. 꿈은 끝났지만 그 메시지는 삶에 남아 도현을 앞으로도 이끌어 갈 거였어요.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